오늘은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스펙트럼까지만 딱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사실은 얼마나 깊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깊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스펙트럼이 있어. 이거 가지고 별빛의 성분 이런 거 그냥 조사할 수 있어. 그리고 물질마다 달라. 이렇게 그냥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물리 배웠고 화학 배웠고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스펙트럼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내가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좀 당황하시긴 하실 텐데 그럼에도 조금은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지금까지 이때까지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나와요. 왜? 교육과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하는 말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교육과정에 없는 말들을 좀 할게요. 왜 해? 그러면 상식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었나?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생겼었나?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원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원자 핵이랑 전자를 발견한 사람, 톰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돌고 있어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해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원자가 실제로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상상하고 실험하면서 그리고 관측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으로서 막 상상의 나래로 우리가 지금까지 도달을 해요. 빅뱅이라는 거대한 것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데 상상의 나래로 지금 이만큼 온 거고 원자도 사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지, 그치? 전자 아직도 발견 안 돼요.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상은 어떠냐면요. 보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라 그랬냐면요. 원자는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뭐가 있다고? 원자 핵이 있어요. 플러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수소예요. 두 개 있으면은 뭐지? 헬륨 이렇게 되는 거고 세 개 있으면 리튬 이렇게 되는 거야. 여튼간에 가운데 플러스들이 있어. 중성자들도 있어요 물론. 여튼간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다 그랬어? 전자가 있대.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대요. 돌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돌고 있다. 돌고 있대요.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보어의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전자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안쪽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 딱 존재하고 있고 중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아예 없어. 있을 수 없어 전자가. 그럼 또 어디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요 라인에 전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전자가 있을 수 없어. 또 여기는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대요. 희한해, 그치? 모든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대요.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궤도 이름을 좀 붙여볼 건데 가장 안쪽 궤도를 우리는 N이 1, 그 다음 궤도를 N이 2, 넘버 2, 넘버 3, 그 다음은 넘버 4, 넘버 점점점점점점점 N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궤도들이 이렇게 있대. 보어가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도 좀 해놓을게요. 1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크고요. 1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작아요. 자, 그럼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은 N이 1이에요? N이 무한대예요? N이 1인 곳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이야. 따라와줘.
이렇게 뭐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네 개 있는 거 뭐 있더라? 수헬리배 아이 모르겠네요. 예 어떡하네. 네 개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네 개 있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한 개 있는 친구 수소가 있어. 그럼 수소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궤도가 딱딱딱딱 정해진대. 가장 안쪽은 n이 1, 그 다음은 n이 2, 그 다음은 n이 3, 그 다음은 n이 4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n이 몇 가지 있어? n은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전자 있을 수 있고요. n이 1인 곳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중간 라인은 전자가 있을 수 없고 다시 n이 2인 곳은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자 수소라고 했지 내가 이거. 수소라고 했으면요. 이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수소 원자라고 하면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1, 2, 3, 4, 5, 6 무한대까지 이 중에 한 군데에 그냥 수소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봐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너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다 그랬지. 요거 선생님 잘 이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은 들어봐요. 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는 인력이 있잖아. 그치? 인력이 있어요. 그럼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지구가 있고요. 달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달이. 됐어? 뭐 물체가 있어요. 스몰 m. 자, 물체가 바닥에 있어. 위로 올라가. 알았지? 궤도가 점점 R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궤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다시.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바닥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그쵸? 그런데 얘를 에너지를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 있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요. 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작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할까? 아니면은 낮은 곳에 있고 싶어 할까? 자, 지구예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 물체가 있어. 가만히 두면 얘는 어디로 가지?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거든? 이해돼? 그래서 전자는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부터 채워가요. 이것도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물리 시간에도 배워요. 자,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에 있어요, 보통은. 알았지?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낮은 곳에 그냥 있어. 이게 안정한 상태인 거야. 속박되어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로 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들어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딱 주면은 이 전자가 빛 에너지를 먹어서 n이 2인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그런데 n이 1에서 2 사이에 해당하는 빛을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은 얘는 먹어서 1로 가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가 없지. 괜찮아? 왜? 여긴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해당하는 빛은 얘가 먹어서 이쪽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먹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빛 에너지를. 알겠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펙트럼이 발생되거든요. 자, 다시 만약에 전자가 위쪽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왔어. 그럼 내 에너지 어디로 갔어? 줄어들었지. 이거 어디로 갔냐고. 빠져나와야 되거든.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요, 빛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요. 알겠어? 자, 다시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중위 상태에 있다가
얘가 내려가면요. 내려가고 싶어 해. 왜? 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뭐를 방출한다고? 빛을 방출한다고요. 저 형광등 전극으로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를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이 저 형광등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방출. 이런 거야. 자, 뜬금없지만 쌤이 갑자기 그 보어의 원자 모델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보어의 원자 모형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얘기할 건데, 자, 스펙트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우주의 별에 대한 연구 방법. 우리가 3대1, 헬륨이 3대1이라고 했는데, 헬륨과 수소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고 했어. 수소가 많아요. 수소가 3, 질량 3, 그 다음에 뭐 헬륨은 질량 1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채취해요. 채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채취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채취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친구가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자, 여기 다시. 너 혹시 별의 대기 성분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 그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자, 나는 안 궁금하다. 스펙트럼 그러면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게요. 자,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요게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 자, 뿅. 자, 스펙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자,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지금부터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자, 이 스펙트럼 어떻게 만들게 해요? 그냥 태양빛이나 백색광 또는 태양빛, 백색광은 사실 다양한 빛들이 다 섞여 있는 빛을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자, 또는 태양빛이라고 하자. 태양광. 요런 빛을 뿅 하고 내보내요. 그 다음에 얘를 분리를 시키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디를 통과시키냐면요. 세모난 어떤 거를 통과를 시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즘이라고 불러요. 그 지난번 학생회 이름이 뭐 프리즘이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는데, 자, 이 세상의 모든 섞여 있는 요 빛들이 딱 오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속도가 느려져요. 다시 이 빨간 빛이나 파란 빛이나 노란 빛이나 뭐 요 세상의 모든 빛들이 여기 지나갈 때는 전부 다 빛의 속력은 몇이냐면은, 빛의 속력은 항상 몇으로 일정하다? C로 일정하다. 들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다. 자,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력이 그냥 C로 일정하대. 그런데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요 속도가 느려져. 그런데 색깔별로 느려지는 정도가 달라요. 빨간색은 덜 느려지고 파란색은 많이 느려져. 그래서 빨간색은 덜 느려져서 궤도가 별로 안 바뀌고요. 파란색은 많이 꺾여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꺾여. 파란색이 많이 꺾이고 빨간색이 덜 꺾여요. 알았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나오거든. 요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지? 백색광을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딱 나오잖아. 요게 스펙트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스펙트럼인데 너네가 볼 수 있는 요 스펙트럼 이름이 뭐냐면요 되게 연속적이잖아. 그치? 연속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걸 뭐라 부르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겠지. 이게 딱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구나 눈에 딱 보여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은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속 스펙트럼과 이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자, 이제 이 백색광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통과시킬 건데 뭐를 통과시킬 거냐면은 백색광이 아니고요. 이 지점에다가 수소 같은 거, 수소나 헬륨이나 어떤 거든 상관없어. 수소로 할래? 헬륨으로 할래? 아니면 뭐 네온으로 할래? 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상관없어요. 그냥 기체들을 넣어요. 수소라고 쳐요. 수소를 이렇게 담아요. 수소를 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열을 하는 거야. 잘 따라오세요. 수소를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도 되고 전극으로 에너지를 공급해도 되는데 가열을 했다. 무슨 에너지를 공급했어? 열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에너지를 공급하면요. 누가 에너지를 먹냐라고 하면은 누가 아까 잡아먹는다고 했지? 전자가 먹어요.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들은 원래 수소 엄청 많아요. 10의 막 23승계 아보가드로 수계만큼 있어. 바닥 상태에 있던 친구들이 수많은 수소들이 열 에너지를 먹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데나 올라갈 수 없어. 아무데나 올라갈 수 없어. 딱 있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떤 친구는 덜 먹어서 요만큼 올라가고요. 어떤 친구는 더 많이 먹어서 요만큼 올라가고요. 어떤 친구는 더 많이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가요. 열 에너지를 먹어서 얘가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 됐어? 자, 얘를 열 에너지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여튼 열 에너지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얘네가 이게 안정하냐고. 안정하지 않지. 다시 내려와요. 바닥 상태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해. 자,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여기 있는 친구는 어디로 내려가요? 요만큼 내려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빛을 딱 내보내요. 여기 있는 친구는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딱 내보내. 자, 그럼 잘 봐요. 이게 연속적인 에너지 차이야? 아니면은 떨어진 에너지 차이야? 이만큼 있고 이만큼이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얘가 연속적이려면은 바로 다음 친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친구 바로 위에 있고 바로 위에 있고 바로 위에 있어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떨어져 있다고. 자, 다시 있을 수 있는 궤도가 탕 이렇게 있어. 세 개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 에너지 방출. 두 번째 친구는 여기에서 일로 떨어지면서 방출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방출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이따 쳐봐.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진 거. 이 차이가 연속적이니? 아니에요. 연속적이려면은 이 전자는 여기 바로 위에서 떨어지고 바로 위에서 떨어지고 바로 위에서 떨어지고 바로 위에서 떨어지면은 연속적인 빛들이 나와. 근데 이 차이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튀어나가요. 자,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튀어나가서 여기에 빨주, 노초, 파남, 보 다 튀어나오지 않고 빨, 노, 파 이렇게만 나와. 주변에 보라색 이런 것들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느냐? 얘한테 열을 가해가지고 얘가 만드는 뭐라고 해? 이 기체들이 만드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나머지는 싹 다 까만 지역이고 아주 일부분에만 이렇게 선 형태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야? 불연속 스펙트럼이야? 불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불연속적이잖아. 자, 그리고 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친구한테서 이 원자에서부터 빛이 방출됐지. 그치? 이 원자에서부터 빛이 방출되고 있어서 빛이 나왔어. 이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르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자, 따라와지고 있죠? 따라와지고 있지?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자, 그럼 이제 쌤 요거 좋아요. 연속 스펙트럼 배웠고요. 방출 스펙트럼 이해했어. 자, 이제 그러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태양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 만드는 법 한번 볼게. 자, 우선은 연속 스펙트럼을 만드세요. 자, 여기 태양광 혹은 아니면 백색광 이런 것들을 쏴. 백색광을 뭐를 통과시켜라? 프리즘을 통과시켜라.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중간에다가 기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 그냥 기체가 아니야. 저온의 기체를 놓는다.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차가운 기체를 놓는다. 차가운 기체를 놓게 되면요, 저 차가운 기체라고 쓴 말 자체가 뭐냐면은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을 준비가 돼 있어. 자기에 해당하는 걸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야. 됐어? 그러면요, 자기에 해당 요 친구들을 빨주노초 파남보 세상 모든 에너지를 갖춘 빛들이 이 친구들을 지나가요. 이렇게. 얘네들은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나한테 해당하는 건 먹어치워서 뿅 올라가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냥 통과시켜요. 알았죠? 해당하는 건 먹어치우고 해당하지 않는 건 그냥 통과시켜. 자, 그럼 다시 빨주노초 파남보가 쪼로로록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해당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못 가게끔 얘가 먹어. 만약에 빨간색을 먹어치우고 싶어. 그러면은 빨간색을 먹어서 안 나오게끔 하고 여기가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아, 빛이 도달을 안 하면 까맣게 되잖아. 그치? 자, 계속 가. 얘가 근데 주황색은 먹을 수 없고, 왜? 자기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황색은 먹을 수 없고, 노란색을 먹을 수 있었어. 그럼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먹어. 그럼 여기 노란색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것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치면은 딱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해당돼서 뭐 여기가 까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먹어치워요. 자기에 해당되는 걸 먹어치워. 그래서 이거 흡수했다라고 해서 이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잘 보세요. 흡수 스펙트럼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나오고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까만색 줄이 뿅뿅뿅뿅 가 있다라고 하면은 흡수 스펙트럼.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연속 스펙트럼이 뭐냐, 흡수 스펙트럼이 뭐냐, 방출 스펙트럼이 뭐냐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서 한번 데리고 올게요. 이 친구 잘 와보세요. 요거 보고서 너네가 이거 뭔지 바로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알려줘. 이거 요 뭔지 안 알려줘. 요 그림만 딱 보고 알아야 돼. 자, 까매요. 까만 거는 빛이 도달 안 하고 있는데 뭔가를 통과를 시키니까 콩 빨노초파 이렇게 찍혔어. 그쵸? 이거는 지금 무슨 스펙트럼인 거야? 선 스펙트럼인 거지. 뜨거운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먹은 친구가 자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거야. 따라오시죠? 자, 두 번째. 맨 밑에 거 보자.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얘는 빨주노초파 한번 깨끗하잖아. 연속 스펙트럼이야. 잘 봐. 여기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어떻게 알아? 연속적인데 중간에 빵꾸가 뿅뿅뿅뿅뿅뿅 나 있지. 그치? 이거 봤을 때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따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뭘 얘기했냐면요,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됐지? 얘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용하는 방법 넘겨볼게. 자, 이 원소들마다 수소라고 쳐요. 수소 원자라고 쳐. 혹은 원자라고 쳐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들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수소 공간에 다 똑같아요. 지구에 있는 수소건 저기 우주에 있는 수소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이 생겼어. 자, 그럼 방출 스펙트럼의 모양은 수소면 무조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빨로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옆에 만약에 탄소 덩어리가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나눠져 있는데요. 수소하고 걔가 다르게 생겼어. 수소는 맨 밑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인데 얘는 막 마이너스 뭐 몇백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의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빛이 방출되는 거야.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물질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얘기를 좀 알자고요. 알았죠? 물질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제 그러면. 자, 잘 모르겠지만 너희는 딱 보는 순간 얘가 수소인지 탄소인지는 뭐 써있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너희가 요걸 딱 보는 순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얘가 없을 때 이게 무슨 스펙트럼인지 말해야 돼요.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빨주노초 파나노가 있는데 중간이 꽁꽁꽁꽁 박혀있네. 까만 게. 먹어치웠단 소리죠. 흡수 스펙트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얘 봐요. 얘. 빨주노초 파나노가 쫙 있어.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중간에 꽁꽁꽁꽁 까만색이 박혀있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괜찮지? 자, 밑에 거 볼게요. 이거 딱 보고 알아야 돼요. 까만색 바탕,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빛이 콩콩콩콩 들어왔어.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 얘도 봐요. 까만색 바탕에 색깔이 콩콩콩콩 박혀있다.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찾아낼 수 있어야 해. 무슨 스펙트럼인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수소하고 탄소는 스펙트럼의 모양이 똑같아, 달라? 달라요. 물질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암기해야 돼요. 알았죠? 자, 물질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다르다. 또 알려주고 싶은 거. 내가 만약에 실험실에서 수소를 내가 에너지를 가했다가 이런 걸 얻었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봤어요. 얘. 흡수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내가 별을 관찰했더니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대. 그러면은 잘 봐봐.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은 모양이 어떻냐면은 정확하게 대칭되는 모양이에요. 명암이 딱 바뀌어져 있는 모양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저기에는 수소가 있구나. 중간에 저온의 수소가 있구나 라고 관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만약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인데 둘 다 수소다 라고 하면은 명암이 바뀌어 있어. 됐어? 다시 질문. 쌤, 지문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수소였다 라고 나왔어.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걸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얘는 무엇이냐? 수소다 이거야.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거다.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명암만 바뀌는 거예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아요. 똑같은 종류라고 하면. 탄소도 마찬가지지. 탄소도 지금 명암만 딱 바뀌어 있지.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만 딱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수소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얘가 조금 더 두껍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소의 양을 정확하지는 못해요. 원소의 양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 두께가 두꺼우면 양이 많구나 이렇게. 두께가 얇으면 양이 적구나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야. 흡수선의 선폭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대요. 자, 질문으로 이제 나왔어요. 자, 이거 맨 위에 있는 건 햇빛이래. 햇빛이고 백열전등이래.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고 이게 네온이고 이게 나트륨이고 이게 칼슘이야.
됐죠? 근데 이거 너희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태양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요렇게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자, 가운데 태양에는 발광하는 물질이 있어. 얘는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나와요. 이 가운데 이 친구는 흑체여가지고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나오는 친구야. 태양의 정 가운데 있는 친구. 알았지? 다 나와요. 그런데 태양 주변에 이 기체들이 이렇게 있잖아. 괜찮아? 기체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우주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갑거든. 그럼 여기서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나가는데 얘네들이 먹어치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기체에 해당하는 게 없어질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양빛을 딱 째보면은 빨주노초파남보가 나와. 그런데 흐려요. 어떤 부분이 흐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 태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자, 너네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해요. 요거 가까이 오면은 될라나?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 한번 찾아볼게요. 자, 태양이 이거야, 태양. 태양이 얘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보는 거야. 여기 똑같이 있네요. 수소에 해당하는 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있구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구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구나. 요걸 일단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찾아야 돼. 그러면은 수소 있네. 이렇게. 자, 또 봐요. 수소 말고 또 있나? 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있는 거지. 수소 말고 뭔가가. 올려보세요. 칼슘이 있는가 보다 라고 봤는데 요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 그럼 칼슘이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친구 헬륨 위치에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 헬륨 위치에 있고, 여기 있는 친구 헬륨 위치에 있고, 여기 있는 친구 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고, 이렇게 다 찾아내야 된다고. 하나씩 뒤져가면서. 또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도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태양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 있어? 딱 봤을 때 수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헬륨 있고요. 헬륨 있고요. 나트륨도 있는 것 같아요. 나트륨이랑 얘랑 딱 겹치잖아. 그러니까 나트륨 있네. 그래서 지금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수소, 헬륨, 나트륨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지? 미지의 별에 존재하는 원소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찾아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이게 딱딱 겹치네. 뭐하고 겹쳐? 칼슘하고 겹치네. 그럼 미지의 별에는 칼슘이 있고 또 뭐가 있는지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칼슘이 있고 또 뭐 있지? 자, 찾아볼까? 칼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요거 있네. 수소도 있네요. 수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지의 별에는 칼슘하고 수소가 있다.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급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맞을 것 같아. 틀렸으면은 쌤들한테 한번 더 여쭤보세요. 자, 수소하고 칼슘이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종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혹시 오늘 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쟤 때문에 너무 기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우리는 태양빛을 이거 끝나고 할게요.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킵니다. 다시 미지의 행성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무슨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면요. 햇빛이 거기를 때리고 돌아오는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그럼 햇빛 때문에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보이는데 근데 중간이 빵꾸가 뚫린대. 그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여기 18쪽에 있는 문제들 다 꼭 풀어보고요. 이 교과서들 꼼꼼하게 꼭 마무리 다 지어서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했어요. 안녕.